여러분 안녕하세요. 클레어의 잘군요 클레어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이후에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들은 더 가난해졌다는 거 여러분도 다 알고 계시겠지만 미국을 보니까 진짜 부자들이 왜 더 부자가 되는지 알겠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제프 비조스 아마존의 창업자이자 재산이 200조가 넘는 이런 빌리언웨어 미국의 억만장자들은 세금을 한 푼도 안 낸다고 합니다. 지난 6월 9일에 프로파블리카라는 한 매체에서 폭로한 미국 억만장자들의 실제 세금에 대한 내용들이 미국에 지금 퍼져서 아는 사람은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일 수도 있겠지만 미국 사회에 공분을 사고 있다는데 과연 진짜 미국의 끝은 어디인가? 우리가 생각하는 세계 최강대국의 이미지에서 코로나 이후 많이 멀어졌는데 바이든의 야심찬 추경은 과연 성공할 것인가?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 진짜 세계의 정세는 세계의 중심은 어디로 흘러갈 것인지 미국의 사례를 보면서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프로파블리카라는 보고서가 사실상 미국의 억만장자들이 세금을 한 푼도 안 내고 있다고 그래서 True Tax Rate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실제 진짜 세금률, 그들이 내고 있는 세금. 그래서 여러분 미국에 사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속담처럼 모든 사람에게 공평한 것이 딱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죽음이고 나머지는 IRS다. IRS가 뭐냐면 미국의 국세청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세금 징수를 혹독하게 한다고 아주 무서운 기관으로 알려져 있는데 어째서 미국의 억만장자들을 위한 판으로 이렇게 꾸려진 걸까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 프로파블리카에서 낸 그 보고서를 보면 워런 버핏은 0.1%, 제프 비조스는 0.98%, 마이클 블룸버그는 1.23%, 일론 마스크는 3.27%. 그나마 많이 내시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워런 버핏은 평소에도 부자들의 세금을 덜 내니까 미국의 이런 세법을 바꿔야 된다. 세금을 징수하는 체계를 바꿔야 된다고 많이 주장을 하셨는데 정작 본인은 0.1%밖에 안 냈어. 자선단체 기부도 많이 하고 좋은 일도 많이 하셨겠죠. 근데 또 어쨌든 실망이에요, 워런 버핏 할아버지. 나 혼자 실망한다고 뭐 바뀌는 건 아니지만 자 아무튼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 그러니까 제프 베조스는 자기 주식이 아마존 주식이 200조까지 올라갈 동안에 세금을 한 푼도 안 낸 거예요. 그런데 미국의 일반 그 월급쟁이들 소위 말하는 소득을 가진 사람들은 약 25% 정도 소득세를 뗀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보세요. 미국에서 세금을 매기는 자산의 근거, 이 사람이 소득의 근거를 주식은 잡지를 않는답니다. 근데 현재 지금 대부분의 그 테크 기업들의 왕이 된 지금 코로나 이후에 정말로 엄청나게 붐을 탄 아마존이라든지 페이스북이라든지 애플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은 진짜 날개를 달고 이렇게 막 올라가고 있는데 정작 이 주식을 가진 사람들은 세금을 징수하는 근거가 되는 자산 가치로 잡지 않는다는 거죠. 실현되지 않은 재산 이렇게 본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프 비조스가 어떻게 세금을 회피하냐면 본인이 아마존에서 받는 월급이 있어요. 8만 달러. 그러니까 원래 현재 재산이 200조인데 월급을 연봉으로 따지면 8,300만 원 정도? 아주 많은 금액이긴 하지만 이 사람 갖고 있는 재산에 비하면 아주 작은 월급이 형식적으로 받으면서 거기서 세금을 내고 그리고 몇 천억짜리 집을 새로 산다고 하면 은행에서 대출을 받죠. 근데 대출의 근거가 되는 담보는 또 제프 비조스가 갖고 있는 주식이랍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상황을 미국 사람들 몰랐을까요? 알고 있었죠. 알고 있었는데 예전에 그 오랜 세법에 1970년대, 80년대 이렇게 책정이 됐을 때는 그때는 세금의 기준이 되는 자산이 이런 게 현물, 실물이 오고 가는 상황에서 책정이 됐기 때문에 주식이 이렇게 캐피탈이라고 하죠. 자본이 자본을 낳고 자본으로 재산을 증식하는 이런 체계가 반영이 안 된 거죠. 그런데 여기서 드는 합리적인 의심은 과연 몰랐을까?
알았겠죠? 예. 미국의 정치인들이 몰랐을 리가 없고. 그래서 정치인들이 알고 있었겠죠. 정치인들은 어디서 돈이 나오는지 너무 잘 알고 있겠죠. 그리고 그런 정치인들에게 후원을 했던 비즈니스맨들은 다 구멍을 찾아서 세금 안 내고 자산을 계속 증식할 수 있는 구멍을 찾아서 그런 대가로 변호사들, 회계사들한테 몇십억씩 주고 재산을 불렸겠죠. 그래서 결국은 세금을 한 푼도 안 내게 되는, 저는 우리나라 재벌들은 얼마를 내고 있는지 정확히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돈을 떼기는 떼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 미국이 사실상 코로나로 50만 이상이 죽고, 지금도 엄마 아직 촬영 중이야. 응. 그래서 미국이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초강대국의 이미지에서 멀어진 지 좀 오래됐는데 사실상 미국 자체에서도 그런 자성의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뉴욕타임스에서 이런 기사를 냈어요. 제목이 미국의 최대의 적은 미국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세계 1위, 세계 최강대국이라는 그런 만트라라고 한데 그런 슬로건을 우리가 가질 자격이 되는가 이런 쓴소리를 하면서 뭘 했냐면 그 근거로 미국 15세의 20%가 5분의 1이나 되는 비율의 학생들이 10살짜리가 있는 수준 이하의 독해력을 가지고 있고 Social Progress Index, 사회적 진보 발전 지수라는 걸 보면은 미국은 전 세계 163개국 중에서 28위. 그러니까 그게 뭘 말하냐면 국민들의 건강, 안전, 행복을 매기는 지수인데 또 이제 10년간 연속으로 계속 지수가 떨어지고 있는 유일 세계 3대국 중에 하나래요. 그래서 이 기사의 결론이 뭐냐면 미국의 최대의 만성적인 병은 경제적인 힘을 사회적 발전을 돌리지 못하는 이런데 우리의 최대 맹점이 있다. 그래서 바이든이 1조 2천억 달러 미국에서 추진한 예산 중에 가장 큰 규모의 돈을 퍼부어서 교육 그리고 사회 인프라에다가 투자를 하려고 하는 거죠. 여러 가지 실제적인 지수들, 그리고 거기 뭐 의료 문제라든지 우리가 익숙하게 좀 들었던 이야기들을 보면, 진짜 미국이 더 이상 세계 1위의 최강대국이 아니라는 걸, 미국 사회가 진짜 세계 최대 부자들이 미국에 다 몰려있지만, 그 부자들의 부가 사회적으로 재분배되지 않고, 일반 국민들의 삶의 질이 점점점 떨어지는 거에 대해서 국가적인 위기의식을 갖지 않으면 미국이 진짜 살아남지 못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여러분 진짜 행복한 국민들이 살고 있는 나라는 어떤 모습일까? 최소한 재산이 200조인데 세금을 한 푼도 안 낸다, 10원도 안 낸다는 그런 사회 부정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그런 하나만한 얘기를 한번 또 해봅니다. 네, 여러분 제가 영상 업데이트를 자주 못하고 또 제가 봤을 때 전적으로 저의 기준에서 도움이 될 만한 지식들을 모아서 여러분들한테 전달하고 있는데요. 사실 좀 매번 혼나는 느낌으로 촬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좀 활발한 피드백을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물론 알았어. 네, 그럼 여러분 오늘도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더 좋은 콘텐츠로 그래, 알았어. 다음에 더 좋은 콘텐츠로 돌아오겠습니다. Stay tuned, bye.